오늘따라 게시판에 시댁 갈등 이야기가 많네요. 이 카페에 글 한 번 남긴 적 없지만 보다 보니 제 몇 년 전 생각이 나서 노트북을 한번 켜봅니다. 몇 해 전 저는 시댁 옆집으로 이사 가게 되었어요. 그것도 시어머니의 단식 투쟁에 의해서요. 무슨 일이냐고요? 얘기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남편과 결혼하고 2년 정도 신혼 가진 후 첫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아들이었죠. 시댁에서나 친정에서나 둘 다 집안 첫 개혼에 첫 손주라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은근히 보수적인 마인드가 있는 시댁에서는 첫 손주가 아들이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뛸 듯이 기뻐하시며 동네방네 거의 확성기를 틀다시피 하며 자랑을 하셨댔죠.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엄청 집착 아닌 집착을 하시더군요. 제가 먹는 거며 눕는 자세까지도 하나부터 10까지 간섭하려 하셨고, 제가 패스트푸드가 땡겨서 햄버거를 사 먹는 걸 걸리면 그날 거의 1시간은 잔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이게 왜 가능했냐면 시댁이랑 저희 집은 같은 지역에 살고 있어요. 시아버지 사업을 같이 하다가 남편이 따로 나와서 새로 업체를 차렸거든요. 남편은 광역시로 이동하고 싶었는데 시아버님이 아직 남편 손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같은 지역에서 살고 있고요. 시어머니가 운전을 하시는데 차 끌고 저희 신혼집까지 매일같이 찾아오셨어요. 차로 10분 거리거든요. 그 동네가 그 동네이다 보니 제가 장을 보다가도 시어머니를 마주치고 친구랑 만나 수다 떨고 있을 때도 갑자기 나타나실 정도로 코딱지만한 동네입니다. 어머님은 임신한 저에게 먹을 거 조심해라 늘 당부의 말씀을 하셨고 저는 내내거리며 대답만 하다가 어느 날 패스트푸드점 들어가는 걸 딱 걸린 거죠. 얘, 햄버거 먹으면 태어날 아기 아토피 걸린다고 했잖아. 우리 손자 피부 때문에 고생하는 거 보고 싶어? 어머님, 저 참고 참다가 먹은 거예요. 저도 엄만데 왜 아이 생각 안 하겠어요? 너무 먹고 싶으니까 그랬죠. 못 먹는 스트레스가 더 몸에 안 좋대요, 어머님. 저도 평소에는 내내거리는 스타일이지만 아니다 싶을 때는 할 말 다 하는 성격이라 가끔씩 시어머니와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아니, 얘, 그 10달 참는 게 그렇게 어렵니? 나 때는 이런 거 하나 안 먹고 산이며 들에서 나는 좋은 것만 먹고 네 남편 낳았어. 다들 시어머니가 그러신가요? 아기 생기기 전에는 별 터치가 없으셨는데 손주 생기자마자 저에게 엄청 시짜짓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제 생각해서 하시는 잔소리인 줄 알았는데 들어보면 볼수록 저는 뭐 그냥 손주 낳는 사람일 뿐이란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니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당연히 스트레스 받았죠. 남편이랑도 참 사이좋은 인꼬 부부였는데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하니 크고 작게 싸우게 됐죠. 남편도 은근히 시댁 편 들더라고요. 제가 예민하다면서요. 그러다가 임신 7개월쯤 한 번 크게 싸운 적이 있었고 그날 밤 배가 심하게 뭉쳐서 응급실에 가게 됐어요. 급하게 조산 방지 처치받고 3일 입원했다 퇴원했는데 그날 남편이 엉엉 울며 반성하더라고요. 산부인과 의사가 좀 나이 많으신 여선생님이셨는데 남편을 혼냈다고 하시더군요. 남편 하나 믿고 시집 와서 아이 가진 부인인데 남편이 되어서 스트레스 줘서 되겠냐고 한 소리 하셨댔고 가뜩이나 아이 잃을까 노심초사하던 남편이라 제가 병원에 실려간 게 큰 전환점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날 이후부터 남편은 전적으로 제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찾아올 때면 본인이 방패가 되어 저를 막아주었고 시댁 스트레스 안 받게 저를 잘 보호해 줬어요. 고마웠죠, 남편에게. 아이 낳고 나서도 온 힘을 다해 잘하려는 남편에게 감동해서 아직까지도 사이는 좋은 편입니다. 시어머니가 조리원 들어가는 대신 시댁에 들어와 몸조리 하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너무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절하고 조리원 2주 예약했습니다. 그날도 전화가 와서 난리가 났었어요. 아니, 2주나 예약을 했어?
하더라도 1주면 되지. 그 정도만 조리원 있다가 우리 집 들어와라. 내가 조리 잘 해줄게. 아니, 우리 손자를 어떻게 태어나자마자 남의 손에 맡기니? 응? 어머님, 다들 전문가예요. 저나 어머님보다 아이 잘 봐주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은 그렇게 아이 태어나기 직전까지도 조리원 계약을 취소하라고 저희를 회유하셨네요. 잠깐 흔들릴 뻔도 했지만 출산하고 나서 어머님이 제가 신생아 전 물리는 거 보면서 가슴을 유심히 보신다거나 유륜이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데 너무 불쾌하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한테도 가슴을 이렇게 보여드린 적이 없는데 어머님은 그저 제 가슴이 사랑하는 손주의 밥통 정도로 생각하시는 건지 제가 수치스러워하는 것도 아랑곳 않으신 채 심지어 제 가슴을 주물럭거리기까지 하셨어요. 젖이 좀 나오긴 하냐? 우리 손자가 지금 배불리 먹고 있는 건가? 어머님, 그렇게 만지시면 좀... 뭐 어떠냐? 너도 이제 애엄마인데 이건 가슴이 아니라 이제 젖이지 뭐. 진짜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조리원 들어가길 잘했죠. 그리고 친정엄마가 저랑 애기 1달 정도 보살펴 주시기로 했는데 그것도 얼마나 기분 나빠하시던지요. 그리고 매일 오려고 하시는 것도 남편이 시어머니께 화를 내가며 겨우 막아 주말에 한 번 오시게 했습니다. 남편이 개입하기 전에는 정말 매일 오려고 하셨거든요. 그것도 밥때 맞춰서요. 친정엄마가 제 몸조리도 하시느라 바쁜데 시어머니 대접해드리는 거 보자니 제 속이 터지더라고요. 저라면 반찬을 좀 가져오거나 아님 뭐 시켜 먹자고 할 것 같은데 시어머니가 당연한 듯이 친정엄마 밥상을 받으시더라고요. 그거 보고 제가 남편한테 난리쳐서 친정엄마 조리 받을 동안 시어머니 못 오게 했습니다. 오더라도 주말에 잠깐 보실 수 있게 하라고요. 뭐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은근한 고부 갈등이 있었죠. 그나마 남편이 맞고 저도 할 말 다 하면서 약간의 거리를 두려고는 했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가까이 사는데 연을 끊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아이는 무럭무럭 돌까지 자라났습니다. 첫 아이니 저희 부부에게도 얼마나 보석 같은 존재였겠어요. 가뜩이나 저나 남편이나 둘 다 늦게 결혼한 편이라 그야말로 오기야 금이야 하며 아이를 키웠고 시어머니도 아이에게 엄청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절대 주머니는 안 여시더군요. 솔직히 말해 이상하더라고요. 아이 태어나고 나서 모든 걸 다 해주실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아이 내복 하나 해주신 게 다였거든요. 뭐 당연히 손자에게 금전적으로 퍼부어 주실 의무는 없지만 말이랑 행동이 좀 다르셔서 의아하게 생각하던 차에 의문이 풀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돈을 긁어 모으고 시골에 있는 산도 처분해 집을 하나 더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시댁 옆집 말입니다. 네, 시댁은 아파트고 계단식인데 그 시댁 옆집을 사셨다는 겁니다. 응, 옆집이 안 그래도 이사를 가야 한다길래 나한테 팔으라고 했지. 몇 년 더 산다 그러는 걸 시세보다 1,000이나 더 얹어줬어. 오늘 가게 예약했고 2주 후에 복덕방 가서 계약서 쓰기로 했다. 그동안 돈 아끼느라 얼마나 고생했나 몰라. 네? 옆집을 사셨다고요? 왜요? 아니, 왜긴 왜야. 우리 손자도 점점 커가는데 옆에서 끼고 살아야지. 너도 애 어린이집 보내고 일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댁 옆집에 살으라뇨? 그래, 니들이 놀랄까봐 내가 미리 말은 못했다만 내 계획 좀 들어봐. 어머님의 생각은 이러하셨어요. 옆집에 저희가 이사 오면 사제업체에 일회해 엘리베이터 앞으로 아코디언식 가벽을 치시겠답니다. 그리고 양쪽 현관을 열어놓고 두 집을 한 집처럼 쓰며 살 거라며. 저희 집 살림도 어머님이 좀 도와주실 거고 손자가 양쪽 집 자유롭게 드나들며 뛰어놀게 하실 거라는 기상천외한 계획을 늘어놓으시며 기대에 부풀어 계시더라고요. 저 당연히 싫다고 했고 남편요? 기겁을 하며 시어머니께 화를 내더군요. 엄마,
그런 중요한 일을 왜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 결정하세요? 아니, 아버지는 뭘 하시고요? 네 아빠는 당연히 모르지. 땅은 어차피 우리 외가족 건데 팔아도 내 맘이지. 그걸로 산 집인데 옆집이든 어떻고 윗집이든 어떻냐? 아무튼 니들도 곧 전세 계약 끝나잖냐. 맞춰서 들어올 생각 말고 그냥 미리 들어와 살아. 집은 내가 보니까 화장실만 좀 고치면 되겠더라. 엄마, 대체 무슨 말이야 정말. 우리는 안 가. 이쪽에서 내년에 어린이집 보낼 생각도 하고 있는데 엄마 혼자 무슨 김칫국 혼자 마시고 계셔. 빨리 취소해. 그 계약 말이야. 우리는 안 들어갈 테니까. 니들도 어차피 그 집 줬다면서. 니들 돈 쓰지 말고 여기 들어와 살으래도. 이런 부모가 어딨어. 고마운 줄도 모르고. 시어머니가 성을 내시며 호통치셨고 저희는 몇 마디 더 나누며 언성 높이다가 그냥 집에 와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전화며 카톡으로 어서 짐 싸서 옆집으로 들어오라고 성하셨고요. 손자 빨리 보고 싶으니까 어서 오라고 얼마나 막무가내이시던지. 지금 글 쓰면서도 그때가 생각나서 몸서리가 쳐지네요. 아무튼 그렇게 시어머니는 혼자 난리치시다가 시아버지도 사실을 알게 되시며 부부싸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독단적인 집 계약으로 시아버지도 화가 많이 나셨대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고 저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온몸에 발진이 일어나 병원에 입원도 할 정도였습니다. 친정에서도 당연히 난리가 났었죠. 그때 정말 생각도 하기 싫네요. 인자하신 친정아빠가 극대노하셔서 제 남편에게 중간 자리 똑바로 있으라고 화를 내실 정도였죠. 저희는 곧 전세 계약이 끝나가서 다른 집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었고 저나 남편이나 시댁 옆집으로는 죽어도 들어가기 싫다는 게 저희 입장이었기에 시댁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동네로 이사 갈 거라고. 사실 저희 진짜 계획이었거든요. 받은 동네가 있었고 마침 친정에서도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셔서 무리하더라도 타 동네로 매매해서 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떡하니 집을 사놓으실 줄은 몰랐죠. 아무튼 저희 계획을 단호하게 말씀드리니 시어머니가 뒤집어 지시더군요. 그러면 사놓은 집은 어떡하냐면서 어떻게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이 나올 수 있냐며 그야말로 엉엉 우시더군요. 어르신이 그렇게 대성통곡하는 모습을 처음 봐서 저희도 멘붕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저희 꼴도 보기 싫다며 나가라고 하셨고 그냥 죽어야겠다 하시더군요. 그날 이후로 어머님은 죽 한 모금 들이키지 않으셨어요. 웬만하면 저희 편도 그렇다고 어머님 편도 안 드는 중립이셨던 시아버지가 말씀하시더군요. 시어머니가 3일째 밥을 안 먹고 계시다며 그나마 물 한 잔 겨우 먹는 게 다고 내내 누워 계시는데 저러다 큰일 날 것 같다며 저희더러 좀 숙이고 들어오면 안 되냐고 어렵사리 말씀하시더군요. 모른 척 하려다가 그냥 남편 데리고 시댁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초췌한 몰골로 누워 계신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그거 보니 참 마음이 그렇더군요. 남편이 처음에는 큰 소리 쳐가며 이러면 엄마만 손해지 왜 이러고 있냐고 그러더니 그래도 자식이니 마음 약해지는 게 눈에 보이더군요. 저도 진짜 화는 났지만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옆집 이사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번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시며 얼굴에 화색이 도는 시어머니셨습니다. 정말 이사 올 거냐며 재차 물으시길래 제가 말했죠. 어머님, 근데 어머님이 많이 힘드실 수 있어요. 그건 아셔야 해요. 힘들어 봤자지. 우리 손주만 매일 볼 수 있다면 나는 괜찮아. 그렇게 저희는 시댁 옆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엘리베이터 앞 가벽은 관리사무소의 제지로 못하게 되었고 대신 시어머니는 저희 집 비번을 공유하여 제 집 드나들듯 왕래하게 되었죠. 저는 재택근무자라 남편 퇴근하면 아이를 맡기고 방에 들어가 4-5시간 일하고 새벽에 잠들어야 했는데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주신다고 하니 낮에 일할 수 있게 되어 그건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아이를 맡겼습니다. 어머님도 그러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방에 틀어박혀 일하고 있으면 시어머니가 아이랑 저희 집에서 노시다가
또 시댁으로도 건너가시더군요. 저희 집에 있을 땐 제가 밥을 차려드렸는데 어느 날부터는 저도 일이 너무 많아져 제 끼니도 챙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어머니가 제 점심도 맡아 해주시게 되셨고 저희 아들 우유랑 이유식까지 다 하게 되셨어요. 솔직히 제가 해도 되긴 하는데 어머님이 하겠다고 하셨죠. 그렇게 된 결과 저희 집 살림살이도 시어머님이 속속들이 보시며 잔소리를 엄청 하셨어요. 얘, 설거지를 한 거니 만 거니? 그냥 물에 헹구기만 한 거야? 얼룩이 왜 이렇게 져 있어? 한 번씩 탁탁 털고 널어 놓으래도. 아, 네. 저희는 얼룩 신경 안 써서요. 그것도 그렇고 냉장고에 분류 좀 제대로 하랬지. 된장이 왜 오른쪽에 와 있냐? 된장은 여기, 마요네즈는 저기. 시애미가 해주는 대로 좀 해놔. 아, 네, 어머님. 어머님은 그렇게 저희 집 살림도 어머님 입맛대로 다 바꿔놓으셨고 남편 없을 때 저에게 엄청 윽박지르셨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스트레스 엄청 나더군요. 남편이랑도 상의해서 시어머니 저러지 좀 못하게 막으라고 했지만 어머님은 저희가 새들어 사는 주제에 말이 많다는 식으로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몇 달 살다 보니 화가 나면서 또 은근히 악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될 대로 되라는 심정이 됐고 이제 아이가 할머니를 너무 좋아하니 저도 어쩔 도리가 없더군요. 시어머니의 막말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다가 불현듯 스트레스 받으며 살 바에는 몸이라도 편하게 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집을 안 치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대청소해도 시어머니가 이게 집안 꼴이냐며 어머님 입맛대로 저희 집을 다시 다 정리하셨거든요. 화장실도 저희가 락스까지 다 해서 청소해도 마음에 안 든다시며 다시 시키시곤 했는데 어차피 그럴 거 이제 아예 손을 놓자는 마인드가 됐어요. 시어머니는 아침에 저희 집에 오시면 이제 깜짝 놀라시더군요. 집이 정말 돼지우리 같아서요. 네, 어머님 오셨어요? 아니, 집안 꼴이 이게 뭐냐? 네, 우준이가 다 어질러 놨네요. 저나 남편이나 피곤해서 못 치웠어요. 으이그, 그래도 애 있는 집인데 좀 깨끗해야지. 어머님이 좀 치워주실래요? 저는 일하러 들어가 봐야 해서요. 뭐? 그래, 알겠다. 제가 대놓고 어머님께 청소를 부탁드리니 어머님이 당황하시더군요. 그런 식으로 청소며 빨래, 밥이랑 아이 육아까지 어머님께 그냥 대놓고 부탁드렸습니다. 어머님이 싫다는 기색을 보이시면 제가 이 집 괜히 이사 와서 어머님 힘들게 하나 봐요 라고 말했고 어머님은 아니라고 하시며 자처해서 두 집 살림을 하셨습니다. 잔소리며 간섭은 2배가 되었지만 진짜 몸은 편하더라고요. 제 일도 늘어나서 월 수입도 3배는 되었고요. 아이 봐주시는 것 때문에 저희가 어머님께 월 얼마씩 돈을 드렸는데 제 수입이 늘어나서 어머님께 드리던 돈도 더 많이 얹어드렸습니다. 어머님은 그렇게 저희가 드리는 돈으로 두 집 살림에 황혼 육아까지 하게 되셨고요. 그렇게 아이가 2돌쯤 되었을 때 제가 이제 아이 어린이집 보낼 거라고 말씀드리니 어머님께서 안도의 한숨을 쉬시더군요. 많이 힘드셨나 보더라고요. 처음에는 큰 소리치며 매일 봐줘도 모자란다고 하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자가 이제 활동량도 늘어나고 저희 집까지 자처해서 봐주시다 보니 체력이 고갈되어 힘드신 겁니다. 그래도 오라고 큰 소리쳤던 자존심이 있어 그러신지 말 한마디 안 하셨는데 아이 2돌 될 때쯤부터 은근히 저희 집에 찾아오시는 횟수가 줄어드셨습니다. 그 사이 저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록했고 어머님이 아이를 등원시켜주면 제가 하원시키는 스케줄로 몇 달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저희 둘 모두를 호출하셨어요. 안 그래도 요 며칠 저희 집에 통 안 오시던 시어머니라 저희도 궁금하긴 했습니다. 가니까 어머님께서 어깨에 파스를 붙이시며 소파에 누워 계시더군요. 어머님, 어디 안 좋으세요? 안 그래도 요즘 저희 집에도 안 건너오시고. 내가 할 말이 있다. 네, 엄마. 무슨 말씀인데요? 저기
이제 네 시아버지 공장 쪽에 전원주택이 하나 싸게 나왔다고 해서 거기로 이사를 가려고. 이사요? 정말요? 뜻밖의 말씀에 저희는 눈이 휘둥그레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옆에서 할머니 이사 간다는 말을 알아듣고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가고 싶다고 울고불고 난리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알겠더라고요. 굳이 안 가도 되는 이사인데 저희 때문에 가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죄송하기도 하면서 이러실 거면 왜 단식 투쟁까지 해가면서 저희를 오라고 하셨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속 없는 남편이 그럼 우리도 따라갈까? 우리 애가 엄마 없이는 이제 못 사는 것 같던데 하니까 시어머니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손사래를 치시는 겁니다. 거기 시골에 무슨 4살짜리 애가 오냐. 거기는 어린이집 차도 안 댕겨. 내가 알아봤어. 애들 살 곳이 못 돼. 니들은 여기 계속 살아라. 내가 그동안 애 보면서 받은 돈도 있고 전세 받는 셈 칠 테니까. 어머님이 그러시더군요. 저희가 혹여라도 따라올까봐 겁나셨는지 계속 여기 살으라고 신신당부하시면서요. 그렇게 시댁은 저희랑 반합가한 지 2년 반 되어 이사 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것도 버겁다고 하시며 한 달에 한 번 와도 되니까 저희 생활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저희랑 가까이 살며 매일 보고 싶다 하시더니 정말 그렇게 되니 힘드신가 봐요. 저희는 솔직히 이사 와서 시어머니 도움받고 저는 저대로 일이 승승장구해서 돈 많이 벌었고 남편도 아이도 편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만 좋았나 봅니다. 아무튼 시댁이 이사 가고 난 이후 저희는 저희대로 적응 다시 잘해서 아이 어린이집 잘 다니고 있고 저도 일은 줄었지만 수입은 유지해가며 잘 지내고 있어요. 시어머니의 매일같이 퍼붓던 잔소리에서도 탈출했고 손자에 대한 집착도 많이 줄어들어서 저도 피곤하지 않은 고부관계를 유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역시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서로 관계도 좋아지는 법 같네요. 지금 이렇게 쓰고 보니 웃음이 나는데 차마 글로 밝히지 못할 더 많은 일들이 많았고 저도 스트레스 진짜 많았습니다. 지난 일이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사자였던 저는 지옥이었거든요. 아무튼 지금은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잘 지내고 있답니다. 시어머니도 이사 가셔서 작은 텃밭 가꾸시고 이웃분들과 여유롭게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은 아마도 아이 다 클 때까지 저희 뒤치다꺼리와 황혼 육아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이제는 저희로부터 탈출하셔서 자유로워지신 느낌입니다. 저도 자유로워져서 행복하네요.